입체도형의 성질 9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입체도형의 성질 중에서 정다면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다는 거.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 요 5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전체란 무엇인가? 자,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로 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회전체의 뜻과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전체가 뭐고 성질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원뿔대의 뜻과 성질을 또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를 때 자른 단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갑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국보 제68호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랍니다. 예, 아주 빛깔이 곱고 아름답습니다. 예, 그럼 1번 도자기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그럼 도자기를 여러분 저 위에서 한번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도자기를 여기서 봤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그렇죠. 이 모양은 분명히 원 모양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원이 보일 겁니다. 요 모양이 보일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도자기를 옆에서 보는 모양을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 대충축을 그려보자. 그럼 선대칭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이 있으니까 선대칭이 된 거죠. 자, 일단 이걸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대칭축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여기 선대칭 되는 대칭축입니다. 얘가 바로 대칭축이 되겠죠. 다른 데는 아무리 그려도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죠. 자,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직사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반원을 한 바퀴 돌릴 때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릴 때 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릴 때 하고, 이렇게 반원을 회전축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하고 나타나는 이 회전체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휑 돌리면 이런 원기둥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를 빙 돌리면 여기 원이 생기고 여기도 원이 생기고 얘는 이렇게 둥그런 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을 한 바퀴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원기둥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쑥 돌리면 원뿔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반원을 가지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뺑글 돌렸을 때 뭐가 생긴다? 구가 생긴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상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여기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예, 뭐 회전체가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축을 회전축이라고 한다. 예, 회전체가 무엇이고 회전축이 무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 원뿔이 아닌 쪽을 원뿔대라고 한다는 거. 예, 지난번에 우리는 각뿔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회전체 중에서는 이제 원뿔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돌리면 이런 원뿔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원뿔이 나온 것을 이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위에 있는 원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원뿔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한번 보죠. 용어를 보면 위에 있는 거 또는 아래에 있는 걸 우리는 서로 똑같이 밑면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다고 해서 윗면이 아니고 위, 아래 다 같이 밑면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면은 옆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한다는 거, 이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얘는 밑면, 밑면이 아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높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 된다.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이제 회전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이 6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잘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른 것이고, 이 세 가지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겁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을 수직으로 해서 자른 거하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거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자,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른 것은 항상 뭐가 된다? 항상 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전축을 수직으로 한 것은 항상 원이 될 수밖에 없지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것은 각각 다르죠. 예? 원기둥은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뿔은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원기둥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원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느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단면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회전체가 무엇인가? 자, 회전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원뿔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느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항상 일정한 것은 회전체를 수직으로 자르는 것은 원이 되고, 나머지는 직사각형, 삼각형, 원 이렇게 각각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다음 입체 도형 중 회전체인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은 회전체라면 회전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회전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면 도형을 돌린 것이죠. 자,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회전축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원을 돌려서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3번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좌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회전축이라고 해도 좌우가 같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은 회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회전체지만 3번과 같은 것은 회전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돌릴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회전체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이런 도형이 좌우 대칭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평면을 하나를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상상을 해서 우리가 회전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평면을 먼저 그리고 여기도 평면이 그리고 얘가 좌우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빙그로 돌면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 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대략 이 정도만 여러분이 그려주면 원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여기도 이렇게 뻥 뚫린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생긴 뻥 뚫린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 원기둥이고 바깥에는 이제 채워진 원기둥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그려줄 수만 있으면 회전체의 모양을 그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를 회전축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축을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하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어떤 모양이냐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회전축을 수직으로 잘랐다. 이게 회전축이니까 수직으로 잘랐다면 이렇게 잘랐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잘랐을 겁니다. 평면으로.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항상 얘는 원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생긴다? 원이 생긴다. 근데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예.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사다리꼴이 된다는 거.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어떠한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이 경계가 항상 원이 되는 회전체는 무엇인가? 항상 어떻게 잘라도 회전체가 그 단면이 항상 원이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봐요. 자, 이런 게 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구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 원이 아니에요. 이런 구, 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구. 그럼 이렇게 회전축이 있을 때 한번 잘라봐요. 어떻게 잘라도 항상 뭐가 됩니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도 원이 되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 되고, 어떻게 잘라도 원이 되니까 어떠한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 되는 회전체는 무엇이냐? 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형성평가로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을 말하시오. 그랬죠. 예? 원뿔, 회전체죠. 원기둥도 회전체고, 원뿔대도 회전체인데, 삼각뿔대는 각해진 것은 회전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삼각뿔대는 각해져 있습니다. 원뿔이나 원기둥이나 원뿔대는 회전체지만, 삼각뿔대는 회전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요겁니다. 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 이것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요 면이 도르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여기 원이 되고, 여기도 원이 되고, 여기도 원이 되겠죠. 이렇게 생기는 원이 될 겁니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네, 원뿔대가 되죠. 뭐가 된다고요? 예, 원뿔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다음 중 나올 수 없는 단면의 모양을 고르시오. 이 사다리꼴은 자, 얘가 회전축이 있을 때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사다리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원뿔대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디를 잘라도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건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기역과 디귿은 나올 수 있지만 니은처럼 삼각형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니은에 알맞은 도형을 써놓으시오.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네, 항상 원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에 자, 원기둥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게 원기둥이죠. 네, 이게 원기둥입니다. 자, 이게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나오죠? 예, 직사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전체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전체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기둥의 겉넓이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계산도 해야 되고 상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곧 들어가죠.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